요거는 쌤이 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 줄로 살짝 요약해서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 그럼 많이 틀렸으니까. 자, 요건 쌤이 해줄게요. 84페이지. 자, 너 스스로 파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파티가 어두워. 그래서 어두웠을 때 친구들이 ask 뭐 한다? 요청을 합니다. 너에게 뭐를 하라고? Take a picture of them. 즉, 자기 사진들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받은, 요청을 받은 네가 카메라를 쥐고 이제 누구를 하기 시작해? 친구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해. 아, dark. 어두운 데서 뭐를 하는구나?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구나. 그치?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대. A번 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 정목 현상이라고 부른대. 됐어? 됐어? 왜냐면 자, 빛이 어디로부터? 플래시로부터 뭐를 관통해? 눈을 관통해. 누구의? 친구들의 눈을 관통해. 그렇다면 카메라의 빛이 뭐가 되는데? 반사가 돼. 하지만 눈 뒤에는, 눈을 관통하잖아. 눈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사진을 찍었을 때 왜 빨갛게 나오냐면 카메라를 플래시를 탁 터뜨렸을 때 그 빛이 뚫고 들어가. 뚫고 들어가서 안에를 찍는다는 얘기야. 알겠니? 지금 내 눈은 빨갛지 않지만 내 눈 안쪽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카메라의 플래시가 내 눈을 뚫고 들어가. 그럼 이게 눈인데 니네 기준으로 이게 눈인데 여기 뒤에가 피인데 그럼 이거를 찍으면 눈이 나오겠지만 얘는 뚫고 들어가. 그럼 누구를 찍는 거야? 피를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이 빨갛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치? 아, 그래서 자, 눈 안쪽을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관통하기 때문에 눈 안쪽에 있는 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정목 현상이라고 한대. 그러면 일단 최소한 이거 다음에 이건 아니겠지. 왜? 어두운 데서 카메라, 야, 나 사진 좀 찍어줘. 야, 사진 찍어달라는 행위가 정목 현상이냐? 아, 그건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야, 우리 파티하자. 야, 우리 사진 찍자. 근데 여기가 어두워. 어두워. 여기가 어두워. 자, 사진 찍자. 이 얘기가 정목 현상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인지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죠. 일단 얘는 아니야. 그 다음에 B번 볼게. 자, 그런데 봐. 그래서 이게 쌤이 또 요약을 하는 게 필요해. 왠 줄 알아? 막 애들이 해석을 해. 근데 이 내용은 뭔가 바로 뒷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약해두지 않으면, 레코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냥 막 해석하다 보면 또 헷갈려. 아까 이게 뭔 말이었지?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 B번. 자,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어디에 뭐가 없을 때? 충분한 빛이 없을 때. 그럼 충분한 빛이 없을 때를 아까 뭐라고 한다? 다크한 상황이겠죠. 그 결과 당신의 친구의 두 눈이 뭐처럼 나온다? 빨갛게 나온다. 아,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었더니 애들 눈이 어떻게 나오더라? 빨갛게 나오더라. 됐죠? 자, 그래서 이 피는 눈에 있는 피가 빨강색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자, 환경에 뭐가 없다라는 거야? 많은 빛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동료들이 어두운 데서 노출을 됐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 눈에 뭐가 들어간다면 더 많은 빛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빨간 눈 정목 현상이 나올 거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둠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말이야? right.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적기 때문에 그 결과 눈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빨개진다. 됐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무슨 내용이야? 아, 일반적으로 이건 정목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목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당연히 뭐다? 그렇지. 그 관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빨갛게 나오더라. 이거는 어둡기 때문이야. 빛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두운 데서 더 빛을 찍으면, 빛이 없는 데서 더 찍으면 눈이 더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빨갛게 된다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지? 됐지? 그럼 봐. 일단 이거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사진을 찍어봤더니 눈이 빨갛게 되더라잖아. 아, 눈이 빨갛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목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목현상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애들 눈이 시빨갛게 나오더라. 이 정도는 되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먼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눈이 빨개. 그래서 그 눈이 빨간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목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정목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더라. 해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돼? 2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죠. 그치? 이 정도로 할만 하잖아, 그쵸? 됐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87페이지도 한번 해보세요. 87페이지 그냥 해석해도 쉽긴 하지만 자꾸 연습해야 돼. 네, 1분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보세요. 만일 해석 이 정도 지문인데 아까 그 정도 지문은 뭐 비나 선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어려운 단어가 맞아. 근데 이 정도 지문도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단어가 엄청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급한 거야. 그 정도 어휘 실력이면 급해. 됐지? 자, 봅니다. 자, according to your report by the International Childr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ave the Children. 자, 보고에 따르면 국제 아이들 비정부 기구에 따르면 그걸 뭐라고 해? Save Children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 따르면 전 세계에
신생아들이 무려 400만 명의 신생아들이 죽는데 몇 달 안에?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더 최악인 건 그들 중에 반은 처음 태어난 하루 만에 아이들이 죽는데. 끔찍하다, 그치? 그래서 newborn baby 신생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구나. 됐죠? 자, A번 therefore 그러므로 Save the Children이라는 그 단체가 started 시작했습니다. 뭐를?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캠페인은 뭐죠? 그래, 캠페인인데 그냥 활동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활동에 뭐가 붙었어? 지원자, 스폰서들, 돈을 대주는 스폰서들이 join together 함께 했대. 얘네가 action, take action 활동을 시작했구나. 근데 뭐 하기 위해서? support 지원해주기 위한 누가 붙었어? 스폰서들이 붙었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그들 중에 60%는 save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만으로도 아주 기본적인 항생제 약이죠, 그냥. 그 다음에 모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hyperthermic shock, 그치? 충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살릴 수가 있대. 아주 베이직 기본 아이템만 있다면 아이들을 조금 구할 수 있겠구나. 됐죠? 그럼 이거다면 이건 아닐 거야, 그치? 얘네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애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쵸? 네. 자, 그래서 그들은 뭐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키트, 구급 키트죠? 구급 키트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부터? 공식적인 스폰서로부터. 자, 또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재정적, 물질적, 에이드, 원조적, 도움. 그래서 그 구급 모자가 누구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말리 지방에 보내졌습니다. 이제 뭐를 했다? 기본 구급품을 purchase 구입해서 이제 진짜 어디로 보냈구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로 보냈구나. 그러면 요거 가지만 해도 무슨 내용이야? 아이들이 죽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물품만으로도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ve Children에서 이 활동을 시작했어.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스폰서들이 등장했어. 그래서 이 스폰서들의 money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뭘 진짜 산 거야? 구급품을 샀지.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어디로 보냈다? 아프리카로 보냈대.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정답이 뭐다? 누가 먼저 와야 돼? B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 C가 와야죠. 그래서 2번 할만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됐지? 그래서 가장 조금 까다로운 순서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 91페이지 P입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좀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으로 좀 접근하세요. 네, 9번 시작합니다.
이거 조금 까다롭죠? 네. 자, 해볼게요. 자, before the vacuum cleaner. 자, 진공 청소기가 popular, 즉 유명해지기 전에 작은 카펫들이 카펫으로 청소를 했죠. 뭐를 함으로써 얘네를 뭐다 줄에다 걸고 뭐를 그 양탄자를 탈탈 털어서, 그치? 그래서 진공 청소기 생기기 전에 막 털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청소를 했다. 자, 이러한 기술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vibration, 진동에 근거를 하는데 뭐를 함으로써 카펫을 서로 치는 행위를 통해서 두루루루 떨리잖아. 그래서 그 진동으로 먼지와 더러운 것을 제거한대. 아, 뭔가 마찰을 통해서, 그 마찰이 진동이죠. 진동을 통해서 뭐 하는구나, 클리어, 청소를 하는구나. 됐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A번 보시면 this chamb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네, 챔버부터 해석이 어렵죠? 그쵸? 네. 챔버가 뭐죠? 처음부터 모르면 좀 그런데. 근데 저는 위에 딱 바이브레이션 나오는 비율로. 얘들아, 챔버는 그냥 실이야. 알겠어? 무슨 실? 더 쉽게 그냥 장소. 알겠어? 연구하는 장소, 연구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그냥 장소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울트라소닉 트랜스미터가 뭐죠? 울트라소닉은 초음파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초음파 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초음파를 하는 곳. 자, 이 초음파 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초음파 전도체가 포함되어 있대. 됐지? 그리고 적합한 용매가 포함되어 있대. 용매 네트죠? 자, 이것은 물은 아니야. 그냥 비슷한 액체야. 뭐를 함으로써 드라이 클리닝에 쓰이는 청소를 하는 액체래.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고 청소하는 물.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세제, 디터전트.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초음파 실은 액체에 있는 뭐를 생산해? 진동을 생산한대. 아, 집중. 여러분들한테 초음파에 대한 박학다식 무슨 디테일한 지식을 요구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초음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음파실에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진동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구나.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알겠지? 됐어? 자, B번. 이러한 진동들이 결국 어디로 서로 이동해서, 그렇지, B 패소는 어디로 지나가다, 이동하다죠. article은 기사가 아니라 세탁물이에요. 알겠죠? 네. 즉, 이러한 진동이 세탁물을 지나가면서 세탁물이 뭐가 된다? 청소가 되진다. 즉, 세탁물이 진동하기 시작하면 먼지와 다른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뭐한다? 서로 섞여요. 즉, 이런 초음파 전도체의 행동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랑 똑같다? 카펫을 털어서 청소하는 진동의 원리와 똑같대. 아, 얘네도 결국 진동을 통해서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가 뭐랑 똑같다? 카펫의 원리와 똑같구나. 됐죠? 그 다음, 오늘날 동일한 원칙이 초음파 청소야. 일단 이게 처음이겠다. 그치? 왜죠? A번 다음에 C도 아닐 거고 B번 다음에 C도 아닐 거야. 왜죠? A번은 기껏 초음파 얘기해놓고 이것이 초음파 청소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초음파가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초음파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먼저 와야 돼?
똑같은 원리가 오늘날 뭐냐면 초음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이 초음파에 실에 있는 초음파 이 뱃을 어디에 들어가면 이 세탁 용기 안에 이제 놓여집니다. 이제 초음파라고 부르는 여기에 이제 세탁물을 놓는다잖아. 세탁물을 놓는다. 청소가 먼저냐, 세탁물을 놓는 게 먼저냐? 다시. 세탁물 놔. 야,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는 게 먼저야, 세탁하는 게 먼저야? 넣는 게 먼저지. 야, 세탁물을 넣어야 이게 청소가 되지. 지금 이해됐어요? 초음파실에 세탁물을 놓는 데잖아. 그래서 진동으로 인해서 얘네가 청소가 된대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가 먼저야. 당연히 얘가 먼저지. 놓아야 어쨌든 그 초음파의 뭔가 진동으로 인해 얘네가 청소가 되지. 그러면 일단 이게 시작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넣어봤더니 얘네가 청소를 해주더라. 그치? 그래서 이런 원리가 아까 처음에 뭐랑 똑같다? 진동을 통한 카펫을 청소하는 원리와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쉽게 설명하면 카펫을 막 털어. 그 청소가 돼. 이걸 초음파실에 넣어봤어. 그랬더니 초음파에 막 진동이 생겨. 그래서 거기도 이게 막 청소가 돼. 그래서 카펫을 터는 행위랑 초음파실 행위랑 이걸 우리가 동일한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끝이잖아.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뭐가 먼저 와야 돼? C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B가 와야 되는 4번이 정답이죠.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흐름 문제로 앞으로 넘어올게. 자, 흐름 문제는 저번에 우리 무관한 문장과 내가 똑같다고 했지. 쌤이 뭐라고 했어? 이거부터 읽지 말라 그랬지. 지금 자꾸 느껴야 돼. 연습해야 돼. 그냥 이거부터 읽는 거야. 알겠지? 이거 먼저 읽지 마. 그냥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갔는데 뭔가 문장이 생뚱맞다. 뭔가 플로우가 안 맞는다.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쁘다고 한다. 또는 좋다고 했는데 그러나 다시 또 좋다고 한다. 이렇게 플로우가 안 맞을 때는 의심을 해보시고 문장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네. 자, 시작할게. 잠깐만. 네. 자, in general,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 무슨 뜻이야? 그래요. 네. motion, 운동 에너지. 단어 많이 외워야 된다니까. 키네틱 에너지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키네틱 에너지가 뭔지 모르면 이 문제가 풀리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뭘까? 잠재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들어봤죠? 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물리적인 대립 구조다. 자, 하지만 총량은 언제나 같다, 보존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렇죠? 총량은 같다. 됐니? 자, 100의 총량이야. 위치가 50, 운동이 50. 그러면 만약에 위치가 40이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몇이 된다고요? 총량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60이 돼야 된다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총량은 같다. 알겠습니까? 비 오는 날 졸라 빨리 뛴다고 비 맞아 안 맞아? 맞는 건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 얘기잖아. 그치? 네. 자, 그러나 총량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키네틱 에너지와 뭐가
그 위치 에너지의 총량이 모든 시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량 자체는 안 변해. 왜? 얘네 각각 에너지가 서로 변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총량은 안 변한다니까. 왜? 얘가 40이 되면 얘가 만약에 그대로야. 그럼 몇이 나와야 돼? 산수인데 이거? 다시. 얘가 40이 됐어. 근데 얘는 원래 50이었지. 그럼 얘가 안 변하면 그럼 총량이 같아 틀려? 틀리잖아. 그럼 90이 나오잖아. 총량 같다라는 건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40으로 변하면 얘가 60으로 맞춰준다고 총량을.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량은 안 변해. 왜? A가 모자르면 B가 메꾸고 A가 넘쳐 흐르면 B가 모자라지니까. 알겠죠? 그 얘기죠? 그러면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 상상해보자. 너희가 추를 앞뒤로 흔들어 봤을 때 그 추가 앞뒤로 흔들 때 추를 이제 천천히 어디로? 높은 곳으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하지만 그 추의 움직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추의 움직임 변하지 않아? 하이스트 포인트가 뭐예요? 포텐셜 위치 에너지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move 움직이지 않아. 왜? 운동 에너지니까. 됐죠? 네. 이해 되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그 에너지는 완벽하게 뭐를 받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봐 이제. 그럼 여기까지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고 포텐셜과 키네틱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키네틱과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일관성 있게 변한대. 야, 얘네가 같이 변하면 돼? 안 되죠. 같이 변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이상한데? 라고 의심을 하시고 그러나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앞뒤로 흔들어지면 이제 계속 흔들어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에너지? 키네틱 운동 에너지. 그치? 이러면 운동 에너지 뭐야? 제로. 이러면 운동 에너지 이제 증가하죠. 위치 에너지가 뭐야? 이거보다는 이렇게. 됐어? 그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랑 또 낮은 곳으로 올라간 거랑 움직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됐지? 네. 그래서 정답이 5번. 됐죠? 그래서 흐름 문제는 딱 봤을 때 뭔가 플로가 안 맞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되셨죠? 됐니? 네. 하나만 더 해볼게. 요거 쌤이 같이 해볼게. 봐봐. 젠더 연구는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연구를 해봤어. 어디에? 서양 문화에 있는 여성들은 훨씬 더 케어, 누구보다? 남성들보다 무언가 돌보는 걸 잘한대. 자, 이러한 경향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사회적인 과정을 뜻한데 여성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뭔가 좀 보살피는 걸 잘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뭐를 해야 돼? 가족들을 돌보게 되고 남성들은 뭐 하게 돼? 경쟁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뭔가 잘 케어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케어는 누구의 역할? 여성들의 역할. 남성들은 나가서 돈 버는 거라고. 그치? 됐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단호하게 누구와 여성들 사이에서 누구와 협력을 누구와 같이 남성들과 같이 한대. 야, 이상하지 않아?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여성은 케어를 잘하기 때문에 돌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 명확하게 다르잖아. 근데 갑자기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을 한대.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옛날에는 여성과 남성이 젠더의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지만 however,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거 있었어.
없어. 즉 성별에 관련된 역할과 경계가 이제는 뭐하지 않아? 옛날보다 엄격하지 않대. 즉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들을 돌보고가 아니라 남자가 가족을 돌볼 수도 있는 거고 여성이 나가서 돈 벌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죠. 이런 거 쉽죠?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명심하세요. 자꾸 뭐 해야 된다 하면 봐. 사실 흐름 문제는 쉬워. 흐름 문제는 쉽고 순서가 진짜 찐인데 해석을 했는데 너무나 해석이 명확하게 잘 돼도 한번 요약은 하세요. 자꾸 훈련해야 되니까. 특히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요약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순서 문제, 어려운 문제들도 맞출 수 있다. 안 그러면 니네 손도 못 댄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듣기 하겠습니다.